안녕하십니까, 부텐터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얘기할 내용은 지난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있었죠. 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는 수도권,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에서 규제 지역을 대상으로 나온 정책이기 때문에 지방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정책은 규제 지역만 대상으로 한 정책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보이기로는 규제 지역이 대상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안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 전역에 대한 규제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내건 제목으로 보니까 12월 16일 부동산 대책, 지방 부동산 시장 하락의 신호탄인가 라고 지금 제목을 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보시면 제가 왜 지방부동산 하락의 신호탄이라고 얘기하는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내용을 하나씩 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이라고 되어 있어요. 2년 미만의 보유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현재 1년 미만에는 40%의 세율, 그리고 1년 넘어가시게 되면 기본 세율에서 6에서 4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2021년도 1월 1일 날 넘어가시게 되면 1년 미만은 50%, 1년에서 2년 사이에는 40%, 2년 이상 보유해야만 6에서 42% 세율 구간을 적용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2021년 1월 1일부터 양도소득 세율 2년 미만 인상이 왜 지방부동산 하락의 신호탄이냐? 지방광역시뿐만 아니고 지방에 있는 대부분의 소도시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투기 수요 세력이 와서 대거 매집을 했기 때문인데, 서울에 있는 외지 세력이 대거 매입을 했으면 이분들이 여기서 살 수요, 즉 실수요가 아닙니다. 투기 수요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여기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근데 2년 가지고 있어야만 일반 세율을 적용해 준다라는 2021년 1월 1일이 되게 되면 이 외지 투기 수요 세력들이 2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만 세율이 줄어드니까 그걸 팔아서 자기 돈으로 바꿔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년 연말, 2020년 연말까지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기존 현행 세율이니까, 즉 1년 이상만 보유하게 되면 6에서 42%의 누진 세율, 기준 세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여러분 같으면 2년 갖고 있다가 세율 적용받아서 팔 거냐, 1년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기본 세율 적용해서 해준다는데 어느 거 선택할래라고 물어봤을 때 어느 거 선택할까요? 당연히 1년에서 2년 사이에 보유하더라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6에서 42% 과표에 따라서 세율을 적용한다는, 이걸 당연히 적용받고 싶겠죠. 그래서 외부의 투기 수요 세력이 분명히 내년에는 무조건 양도합니다. 그럼 내년에 양도하게 되면 이분들이 1년 이상이 지나야 된단 말입니다. 1년이 안 지나면 40%를 적용받을 거니까. 그러면 외부의 투기 세력이 그 지역 부동산을 산 시기, 그 시기가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투기 수요 세력들이 산 물건들이 시중에 나올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가격이 유지 못하고 오른 가격에서 빠진 가격으로 시장에 다시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외부 투기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하락하던 것이 반등을 했다가 다시 외부 투기 세력들이 정부 정책 때문에 1년 보유하고 시장에 내놓아서 기본 세율을 받기 위해서 물건을 내놓으면서 가격이 하락하였다. 그리고 다시 어느 적정한 시점이 지나고 나면 다시 이 가격이 정상 가격으로 회복하는 때가 올 겁니다. 우리 흔히 경제에서 경제 상황이 안 좋았다가 어느 시기 때부터 상승해서 계속 상승하는가 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다시 한번 하락한 뒤에 확실하게 다지고 올라와서 정상적으로 추세로 올라가는 것이 더블립이라고 하는데, 경제생활에서 있는 더블립 현상이 우리 지방부동산 시장에도 분명히 내년에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지방부동산 시장
하락의 신호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양도소득세 세율 2년 미만 보유 2021년 1월 1일부터 다른 부동산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이 테마 하나 때문에 내년도 무조건 외부 투기 세력들이 매물을 내놓습니다. 매물을 내놓는 그 시점에 매물이 집중되면서 가격이 빠질 겁니다. 그러면 그때 빠지는 거 보시고 사실 분은 사더라도 전혀 늦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일정 기간 지나면 가격이 오른다고 했는데 그 일정 기간은 제가 보기에는 2021년도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겁니까? 라고 장기적으로 예측을 하라 그러면 내년도에는 가격이 빠집니다. 왜? 투기 소유 세력들이 사놓은 가격, 지금 현재 형성된 가격보다 갑자기 매물을 내놓으면서 빠지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지 계신 분들은 지금 절대 사실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사시게 되면 투기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게임이 빠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주식에서 얘기하는 큰 거액의 큰 손에 작은 개미들이 희생을 당한다라고 하는데 그 상황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 그대로 지금 반영되어 있는 것 때문에 현지인들은 그냥 지켜보시면 됩니다. 저 외지 투기 세력들이 어떻게 망해서 도망가는지 어떻게 망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지켜볼 수 있는 저의 타이밍이 왔습니다.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의 양도세 강화 이거 하나 때문에 분명히 빠지는 타이밍을 보시고 그때 우리는 매수해도 늦지 않고 본격적인 회복 타임은 2021년도에만 정상적인 회복 타임이 올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시더라도 전혀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첫 번째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지방 부동산 하락 신호탄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시장거래지에서 조사 체계 강화라고 해서 자금조달계획서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규제 대상 지역에서 부동산을 살 때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3억 이상의 주택을 사게 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박스 친 거 보시면 비규제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이거 아니고요. 전혀 이러한 정책이 없는 곳, 쉽게 말해서 지방입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에도 가액이 6억 이상이면 이 가액은 실거래가입니다. 실거래가 6억 이상의 부동산 주택을 취득하시게 되면 뭐 해라고요?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금조달계획서는 언제부터 적용입니까? 물어보니까 2020년 3월. 서울에 있는 투기 세력들이 지방에 와서 산 부동산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 그러면 첫 번째 택지개발지구 안에 있든지 아니면 구도심 중에서 입지 여건이 좋은 곳에 있든지 그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신축된 지 적어도 3년 이내의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에서 갈 부동산입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곳에 있고 지은 지 얼마 안 됐다. 그럼 이 부동산 가격들은 대부분 6억 이상 갑니다. 6억 이상 가는 부동산은 외부의 투기 소유 세력들이 샀을 것이고 그리고 그 가격을 계속 부추겨서 올렸습니다. 차익을 남기고 팔라 그러면 6억 넘어가는 부동산을 현지 사람들이 사줘야 되거든요. 현지 사람들이 6억 넘어가는 부동산을 살라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그대로 어떻게 마련하는지 입증을 못하게 되면 그 부동산을 못 산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6억 이상의 부동산에 대한 6억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수요를 전국적으로 원천 차단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방부동산의 하락의 신호탄이라고 하는 게 바로 지역을 대표하는 아파트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거죠. 그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입니다. 랜드마크이자 대표이자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가격 자체가 6억 넘어가게 되는 부동산을 살 사람이 없다고요. 거래가 안 된다고요. 그럼 그가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있는 아파트들도 자동적으로 가격이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은, 즉 외부의 투기 세력들은 계속 그 부동산을 갖고 있어야 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요? 21년 1월 1일부터는 세율 구조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2020년 연말까지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처분을 하고 빠져야 됩니다. 그래야 일반 세율을 지급받으니까. 시간이 많지 않은 거죠. 집중될 겁니다. 집중되니까 당연히 수요가 떨어지지 않으면 가격은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러면 정부에서 말하는 그 자금 출처에 대한 서류, 뭘로 입증하는, 어떻게 입증하는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자금 조달 증빙 자료라고 해서 자기 자금에서 소득금액 증명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본인이 그 돈을 벌었으면 그 돈을 어떻게 벌였는지 그걸 증명하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사업을 했으면요 사업 소득세를 냈겠죠. 열심히 직장 다녔으면요 뭐 가까운세 등 또 소득세를 냈겠죠. 그런 근거 자료도 없는데 갑자기 돈이 생겼다, 딱 걸리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현금, 금융기관 예금에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은행에 저축해서 예금해서 은행에 그렇게 돈을 마련해놨다, 이 돈으로 샀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슨 말이냐면 합법적으로 돈을 벌냐 물어보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돈을 벌지 않은 사람은요 사실이 되면 걸리는 거죠. 왜? 자금 조달 자체에 대해서 지금 입증이 안 되니까. 사고 싶어도요 못 사요, 그죠? 임대보증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세를 줬다. 세를 줘서 거기에 보증금을 받았다. 그래서 이 보증금 받은 거 가지고 내가 6억 이상 넘어가는 주택을 살 거다. 그럼 오케이, 인정해 줄게. 그 다음에 거래 가능 여부 확인해서 분양권 전매 제한 예외 정빙되어 있는데요. 분양권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각 지역마다 그게 공공이냐 민간 택지냐에 따라서 그 분양권에 대한 전매 제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양권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 그러면 이러한 전매 제한 등이 걸리느냐 이걸 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금 조달 증빙 자료라는 것은 가만히 내용을 보게 되면 이분이 합법적으로 증명 가능한 그러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사게 되면 오케이. 이분이 불법적으로 증명 가능하지 못한 돈으로 부동산을 사면요 못 산다. 원천적으로 어떻게 수요를 막아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방부동산 가격이 멈추고 하락할 수밖에 없는 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과연 합법적으로 돈을 벌어서 증빙 가능한 자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이 많을지, 불법적으로 증빙 불가능한 자금으로 사는 사람이 많을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죠? 그럼 아무래도 합법적인 자금으로 합법적으로 입증하는 사람이 그닥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 지방부동산 하락의 신호타임이 명백하다는 얘기죠. 정부에서는 아마 이 대책을 내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대책을 내기 위해서 부산에 있던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외부 세력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죠? 그리고 다른 지방 부동산에도 일체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어요. 그래서 외부 투기 세력들이 지방의 부동산을 사는 것을 전혀 막지 않고 두었습니다. 그 이유가 막지 않고 왜 뒀냐 그러니까 어차피 지방에는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방에 돈이 유입되어서 지방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 튀어나갈 이유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방의 외부 투기, 서울 지역에 있던 투기 자금들이 막 내려와서 막 샀어요. 그래서 지방은 어떻게 해요?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자, 이분들이 계속 이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돈이 안 돌면 돈맥 경화가 돌죠. 그래서 이 돈을 돌려야 됩니다. 얼마 만에? 1년 만에 다시 돌리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양도세 강화 정책을 딱 걸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안에 어떻게 팔면 혜택을 줄게. 내년 넘어가서 팔게 되면 2년 이상 보유해야만 기존 세율 6에서 40%를 적용받아 라고 해버리니까 이분들 팔고 나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걸리는 거죠. 자기 자금이 많아서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장기로 갈게, 3, 4년 갈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3, 4년 갈게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3, 4년 뒤에 그 지역 부동산 가격이 그대로 유지될지 안 빠지고 있을지 그걸 예측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투기하시는 분들은 장기로 안 갑니다. 왜? 미래 예측을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단기 예측은 됩니다. 1년 6개월 뒤의 시장은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팔고 나갈 타이밍은 내년도 여름 전후입니다. 내년 여름 전후에서 그분들은 무조건 빠져나갈 수밖에 없도록 세법이 바뀌어 버렸고 그때 타이밍에 부동산 가격은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고 사실 분은 사지 못하도록 자금에 대한 정빙을 하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가격이 더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실수요자들은요 기다렸다가 사시면 됩니다. 가격이 다 정리되고 나서 언제 온다고요? 2021년부터는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이 펼쳐지면서 가격이 오를 테니까 그때부터는 전혀 하락에 대한 부담 없이 투자를 하셔도 된다라고 저 무텐토가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 지방 부동산 시장 하락의 신호탄 저 무텐토와 함께 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